네, 상륙다니까야 제5번. 오늘 임희영 선생님께서 하시는데 오늘 유식 처음부터 이제 발제하신 부분이라서 오늘 야간 근무라 가지고 12월 달 되면 이제 끝난다 하시거든요. 그때부터 12월 지나면 이제 제대로 들어오셔서 발표하신다고 그 전까지는 근무 시간에 이렇게 대신 발표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상륙다니까의 제5번 제4 45주제 도 상륙다 제15장 추구 숨, 근심경 비구들이여 세 가지 근심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탐욕의 근심, 성냄의 근심, 어리석음의 근심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근심이 있다. 비구들의 이러한 세 가지 근심을 세상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철저히 알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멸진하기 위해서는 제거하기 위해서는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아야 한다. 여기 최상의 지혜는 법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아빈냐냐라고 전생을 알고 내생을 알고 현재에서 무상고 무아를 빤야로 보는 걸 최상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느낀경 비구들이여 세 가지 느낌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느낌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느낌을 세상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철저히 알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멸진하기 위해서는 제거하기 위해서는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아야 한다. 가래경 비구들이여 세 가지 가래가 있다. 무엇이 셋인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가래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가래를 세상의 지혜로 알기 위해서는 철저히 알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멸진하기 위해서는 제거하기 위해서는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아야 한다. 목마름경 비구들이여 세 가지 목마름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목마름, 존재에 대한 목마름, 비존재에 대한 목마름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목마름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목마름을 세상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철저히 알기 위해서는 철저히 멸진하기 위해서는 제거하기 위해서는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아야 한다. 그럼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빗바람을 의지하고 소매를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탐욕의 길들임으로 기결되고 성냄의 길들임으로 기결되고 어리석음의 길들임으로 기결되는 불사로 기결되고 불사를 궁극으로 하고 불사를 완결되는 열반으로 흐르고 열반으로 향하고 열반으로 들어가는 바른 견해를 닦는다. 바른 삼매를 닦는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가래를 세상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철저히 알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멸진하기 위해서는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아야 한다. 제15장 추구품이 끝났다. 15번째 포함된 경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추구, 자만심, 번뇌, 존재, 괴로움의 성질, 삭막함, 때, 근심, 느낌, 가래, 목마름이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 앞에 나왔던 것들을 반복하면서 했는데, 최상의 지혜는 아빈냐하고 아빈냐냐, 신통지까지 포함해서 전생, 내생, 그리고 현재, 누진통까지, 이건 뭐 완전히 부처님 수준의 지혜입니다. 철저히 알기 위해서는 빠린냐냐 해서 이거는 이제 아라한들까지 완전히 아는 지혜를 말하고 그 멸진, 탐진치를 멸진하고 제거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심, 느낌, 가래, 목마름 이 각각에서 8가지 팔정도를 최상의 지혜,
아비냐, 냐냐, 또 철저히 알기 위해서 바리냐냐, 완전히 멸진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팔정도를 닦는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유식 그대로 하시죠. 계속해서. 네. 유식은 우리가 지금 저번에 한번 돌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이제 또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식이란 무엇인가? 제1장 유식, 제1절 일체 모든 것은 식을 벗어나 있지 않다. 일체의 모든 법은 내 마음을 벗어나 있지 않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마음을 벗어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체의 제법은 내 마음을 벗어나 있지 않다. 일체 분리식. 이 말은 유식사상의 가장 근본적인 주장이다. 사람들은 하늘과 대지, 강물 등이 자기 마음을 떠나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나 육체와 마음은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한다. 실존론자는 마음에서 독립해 있는 사물의 존재를 인정하나 유식사상은 이러한 견해나 사고에 반대하며 마음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체는 마음을 벗어나 있지 않다는 명제는 일체의 제법은 오직 식의 변화일 뿐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모든 존재는 단지 식의 변화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마음 밖에 사물이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는 조금만 자세히 살펴봐도 쉽게 그 토대가 흔들린다. 예를 들어 여기 책상이 존재한다고 하자. 사람들은 이 책상이 자기 마음을 벗어나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지각되고 있는 책상은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책상 자체가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존재하는 표상으로서의 책상이다. 내 감각기관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감성에 의해 내 마음속에 형성된 영상이다. 이처럼 시각이라는 감성에 의해 형성된 시각 표상은 분명히 마음의 작용이다. 작용은 본체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시각 표상 역시 마음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 시각 표상에 대해 책상이라는 용어를 부여하여 그것을 책상이라고 지각한다. 게다가 책상은 마음을 벗어나 존재한다는 언어로서 생각한다. 책상의 인식 과정. 1. 감각기관 활동으로 시각, 활동으로 마음속의 영상 형성. 우리가 책상을 볼 때 이제 눈의 감각기관에서 바깥에 이제 영상이 이제 촉을 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의 이제 표상화다. 이렇게 이제 이 마음속의 영상 형성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유식에서 보는 이제 이 대상이 바깥에 책상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 안에 팔식의 그 종자가 나와서 투영이 돼서 그 대상을 만들어 놓고 감각기관이 본다고 하는 아주 조금 유식적인 이게 이제 유식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깥에 책상이 있다, 나무가 있다, 우리가 대상이 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그런 보는 현상들을 여기 유식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식의 입장입니다. 영상에 대해 책상이라는 용어를 부여하고 개념화, 책상이라고 지각한다. 여기서는 이제 언어화되는 과정입니다. 이 책상이 마음 밖에 존재한다고 언어로서 생각한다. 이 언어로 생각하는 것에 최대한 주목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언어를 쓰지 않고 사물을 마음 밖에 던져놓을 수 있을까? 책상을 가만히 말없이 바라본다. 그러면 그 대상은 아직 책상이 아니며 더욱이 마음 밖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책상과 자기는 하나다. 아니 하나라고도 말할 수 없고 있는 것이라곤 단지 마음의 작용, 마음의 활동뿐이다. 언어를 사용하는 의식이 그 마음의 활동 일부를 마치 활동이 정지한 고정적인 것, 불변적인 것으로 파악하고서 그 파악된 것을 마음 밖으로 내놓는 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 언어를 사용하는 의식이 실제로 책상을 사물로서 마음 밖에 내놓은 건 아니다. 책상이 마음 밖에 있다고 상정하거나 가정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책상은 내부 세계에 존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어디까지나 우리의
우리 마음의 가정작용이고 책상이 마음을 떠나서 존재하더라도 우리의 의식은 책상 자체에는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마음을 마음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음 밖에 있다고 가정된 책상은 언어에 의해 추상화된 것이다. 구체적 사실로서의 책상은 책상의 모습을 띤 마음, 다시 말해서 표상이자 영상이다. 그런데 상식적 견해는 마음속의 영상을 마음 밖에 존재하는 사물이라고 반성 없이 생각한다. 이런 상식은 다음 두 가지 계기로 성립된다. 감각기관에 의해 형성된 영상, 표상, 의식에 의해 형성된 언어, 개념. 이 개념이라는 뜻은 어떤 사물에 대한 일반적인 뜻이나 내용을 말하는데, 이런 이제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제 형성된 언어를 가지고 책상이라고 이제 언어화 시켜서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 밖에 사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감각기관이 그 사물의 모습을 그대로 완전히 충실하게 마음속에 재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내가 보는 책상의 표면은 직사각형인데 마음 밖에 있는 책상의 표면은 삼각형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감각기관의 활동은 절대적으로 믿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감각기관을 통해 마음속에 지어낸 온갖 영상은 꿈에 보는 헛개비 같아서 진실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일수사견. 이 감각기관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온갖 영상은 이렇게 꿈에 보는 헛개비 같아 진실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이 말을 이제 일수사견으로 비유해서 이제 물을 보고 사람이 느끼는 거나 사람은 이제 이 물을 볼 때는 물이라는 걸 보는 것도 사람이 아닌 생물이 볼 때는 다르게 보인다는 생각. 사람은 물이나 물결로, 천인은 유리로 된 대지로, 지옥에 있는 자는 고름으로, 가득 찬 강으로, 고기는 집이나 길로 본다. 이렇게 이제 일수사견이란 말로 우리 감각기관에서 보고 있는 이 대상을 이렇게 이제 믿을 수 없다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각기관을 통해 형성된 영상에 우리는 다시 언어를 부여하여 그 영상을 가공한다. 이것은 책상이다라고 지각하고 나서 여기에 책상이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그 판단에 대해서는 어떤 의심도 하지 않는다. 그 까닭은 책상이라는 언어와 그 언어가 지시하는 영상 사이의 구별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는 언어를 절대적으로 신뢰한 나머지 언어가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올바로 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식 작용을 고요히 깊게 관찰 분석해보면 여기에 책상이 있다는 판단을 통째로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언어와 영상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 언어는 의식에 의해 형성된 것이지만 영상은 감각, 보식에 의해 구성된다. 기원을 달리하고 본질을 달리하는 둘 사이가 올바로 상응하고 있는지가 무엇보다도 문제가 된다. 언어가 진정 지시하는 사물 자체와 꼭 맞아떨어지게 언포하고 있는가. 불이다, 책상이다라고 시각표상을 확실히 한 것은 그런 대로 좋으나 문제는 이것이 나다라는 판단이다. 불이나 책상과는 달리 나라는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은 대단히 애매모호하다. 시각으로 잡혀진 육체는 나의 일부이며 의식으로 의식되는 마음 역시 객관화된 나의 일부이다. 그리고 이런 여러 부분을 통일하는 중심체로서 나란 것은 구체적 영상으로는 결코 마음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자신, 나 등의 말로서 이것은 나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과연 나라고 부를 만한 그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나라는 것은 오직 이름뿐인데 존재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이처럼 언어와 영상 사이의 본질적인 구분을 인식하는 것이 일체를 오직 시기일 뿐이라고 보는 유식관의 첫걸음이다. A는 B이다 라는 판단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A나 B는 존재한다라는 판단이 당연히 존재되어야 한다. 판단 중에서 가장 근저가 되는 판단이 있다 또는 뭐뭇이다, 없다 또는 뭐뭇이 아니다는 개념을 사용한 판단이다.
있다 없다라는 개념에서 다른 온갖 개념들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상식은 책상을 마음 밖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음 자체는 마음 밖의 책상과는 접촉하는 것도 보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마음 밖에 책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독단이다. 또 마음 밖의 사물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책상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도 문제이다. 내적인 마음에 기원하고 있다 없다라는 언어적 개념을 마음 밖의 존재 방식에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독단이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을 떠나서 마음 밖에 사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생각의 토대는 확고하지 않다. 그래서 유식사상은 그런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일체의 모든 법은 내 마음을 벗어나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유식설을 제창한 유가형파가 외부 세계에 사물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실제론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이상입니다. 네, 뭐 책에 있는 거 거의 그대로 타이핑한 것 같은데 뭐 설명을 잘해서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 안에서 부처님 인멸 후에 100년, 200년 사이에 부파불교가 18개에서 20개 정도로 나눠지요. 그 부파불교는 대중부 말고는 거의 다 이제 남방의 그 아비담마, 설일체 유부 중심인데 거기서는 이제 바깥에 어떤 실체라든지 이것을 눈을 볼 때 이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온 그 자체가 아공법유라 해서 이제 오온이 변하지만은 그 고유한 성질은 과거, 현재, 미래로 그대로 이제 이어진다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게 설일체 유부고 현재 남방에서도 오온이 무상고 무하지만은 현재 찰나적으로 그 조건 따라 일어날 때는 그 오온의 실체성이 그 오온의 고유한 특성이 그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반야 중간에서는 그 오온의 고유한 특성 그 자체도 이제 공으로 봐요. 공으로 보면서 그 공은 열반 상태의 그 공의 상태나 깨어 있을 때 이 그 오온의 그 공의 상태를 나중에 가게 되면은 그까지도 완전히 이제 그 하나로 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반야부에서 이제 공을 자꾸 강조하니까 그러면 악치공이 또 떨어지니까 유식에서는 그 공의 상태에 또 식은 있다고 이제 그때 이제 마음에 그 식을 이제 같이 이제 봐요. 원래 이제 아비담마에서도 우리가 그 아비담마 공부하면서 봤지만은 그 선정이나 그 열반의 상태에서도 그 수상인식은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 상태하고 이제 의식의 상태를 이제 따로 별개로 보는데 이제 유식이나 대성에서는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은 그 본체하고 현상, 물과 파도를 같이 봐요. 같이 보는데 이제 지금 그 유식 여기에서는 그 마음 위주로 마음과 관련해서 이제 그 모든 법을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뭐 이거 어려운 거는 없죠.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면 이해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지금은 이제 현재 내각이나 뭐 양자역학이나 이런 데서는
인간의 눈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그 색깔로 보이면은 동물들 눈에는 흑백으로 보인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이 마음의 시계 파장에 따라서 대상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뭐 일수사심, 일수사견, 물이라도 사람 눈에는 물로 보이는데 천인들 눈에는 유리로 된 대지로 보이고 지옥이나 아기들한테는 고름으로 가득 찬 또 이제 불로 보이고 해서 먹을 수가 없고 고기는 집이나 길로 본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업의 파장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 파장이 이제 시계 파장이라요. 그 양자역학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없었다 이거죠. 그 닐스 보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달을 보기 전에도 달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달을 우리가 안 볼 때 달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볼 때. 자연보살님은 달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볼 때, 우리가 안 볼 때. 아, 예, 있어요. 닐스 보아는 없다 이거예요. 달이 안 볼 때는 없다고요. 가족도 안 볼 때는 없는 거예요. 볼 때는 그나마 있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의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달을 보더라도 달을 보는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통적으로 또 그 정상연이라 해서 별업 공업이 있는데 별개의 업이 있으면서 또 공통적으로 또 업이 같은 그 무리에는 중생들한테는 또 같이 보이고 이래. 그러면은 뭐 저 사람이 믿다 좋다 뭐 사랑한다 미워한다 뭐 이런 것도 사실 전부 다 자기 생각이라요. 그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뭐 이런데 그 사람 엄마가 볼 때는 측은하게 보이고 또 자식이라고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식에서 보면은 전부 다 이 마음의 작용인데 그 이면에는 모든 것이 공이라는 것이 아공 법공이 그것이 이제 깔려 있어요. 아공 법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계 그 업식에 따라서 그 공이 이제 작용하는 거죠. 그래 뭐 거기에 대해서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은 뭐 나누기로 이렇게 가고요. 황영미 선생님은 어때 이해되시죠? 네, 예. 오늘은 좀 처음이라서, 예. 처음 부분이라서, 예, 좀 이해가 잘 됩니다. 예. 뭐 이제 처음 부분이 뭐 이것의 연속이라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뒤에 가면 이제 설명하는 거. 예, 그래 그러면 뭐 수행 나누기로 하죠. 뭐 다 이해.